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은 이 사건일 것이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인은 있어요.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 몇 프로라고 보시는 거예요? 95% 정도는 된다고요. 그래요? 그 범인도 지금 현재는 뭐 네, 그알 저알 오늘도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현재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계신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본방에서는 많이 뵀는데 유튜브는 처음이시잖아요. 처음이죠. 혹시 평소에 저희 그알 유튜브 채널 보시나요? 아, 예. 가끔씩 봅니다. 근데 저랑 통화했을 때 아직 구독 안 하신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구독은 안 해도 아, 구독은 안 했는데 아직 구독은 안 했는데. 오늘 계기로 구독도 하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하죠, 지금. 구독 눌렀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범죄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교수님은 이제 경찰행정학과라고 나오는데 경찰 행정학과가 이제 크게 두 개 가지치기를 해요. 네. 하나는 이제 경찰학, 주로 이제 행정학 쪽이죠. 그리고 이제 형사학이라고 해서 이제 범죄학. 그럼 거기서 이제 범죄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 거예요? 범죄학. 주로 사건 분석과 관련된 것, 그 범인의 어떤 심리 상태, 또는 뭐 현장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주 관심 영역이죠. 특히 이제 우리 순천향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열차 강의라는 게 있었어요. 열차 강의요? 예, 지금 없어졌는데 서울역에서부터 천안까지 기차를 빌려가지고 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신기한데요? 뭐 예컨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경부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 과정이 바로 사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에 몇 차 범죄 현장이 있다. 열차를 타고 가면서. 그렇죠. 상당히 그 신박한데요? 예, 다이나믹한 네. 그런 강의를 했었었죠. 야, 그거는 교수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국내 최초 열차 강의를. 그렇죠. 범죄 현장을 쭉 따라가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행운이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네. 알고 있는데 육사를 졸업하신 후에 범죄 분석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공이 범죄학이다 그러면 그럼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라고 할 정도의 그야말로 이제 불모지 같은 그런 경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학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이 아시겠지만 로버트 K. 레슬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프로파일러가 있어요. 네. 아시는가요? 저는 아니 그알 레슬러. 저는 영어 쪽은 약해요. 예. 국내는 대체는 다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시리얼 킬러라고 하는 용어를 만드신 분이에요. 미국 FBI에서 행동과학부를 만들어서 프로파일링을 하신 분인데 그분과 관련된 책들은 제가 당시에 거의 다 읽었었죠. 그걸 보면서 전공을 범죄학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맞았었어요. 지금도 이제 범죄 사건과 관련돼서 분석을 하면 마음이 설레는 거죠.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하루에 뭐 적어도 한 10시간 이상 된다라고 할까요? 언제 쉬세요? 그 자체가 쉬는 거죠. 그 자체는 쉬는 게 아니죠. 힘들면은 노동이 되고. 그래도 이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이게 놀이니까. 지금 거의 10년 넘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인터뷰도 하고 계신데 처음 출연한 방송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하죠. 800회 특집이었어요. 800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800회 특집으로 3개 사건을 3대 미지 사건.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놈 목소리. 근데 그때 당시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된 논문이 딱 한 편이 있었는데 그 한 편을 제가 썼어요. 그래요? 왜 그랬냐면 2006년도에 9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차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이 9차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다. 설사 범인을 건거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이다.
저로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건을 뭔가 이제 기록으로 좀 남겨놔야 되겠다. 근데 학자가 기록을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논문으로 남겨놓는 거죠. 그때 당시에 수원에서 발생된 여고생 살인 사건은 화성연쇄 살인 사건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범행 수법이라든가 시그니처라든가 애모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유사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이 범인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논문으로 남겨놓은 것을 김재원 PD, 그알 전 팀장. 예, 네. 우리 김 PD께서 그걸 갖다 보고 그것에 대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고 수원에서 발생됐던 여고생 살인 사건을 제가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6차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근 6개월 정도가 소요된 그 시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수법이 유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서 800개 특집을 하고 난 뒤에 또 논문을 한 편 더 씁니다, 제가. 화성 사건에 대해서. 예, 화성 사건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됐던 연쇄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살아 있어요.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은 전부 다 사망한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미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2차와 3차 사이에. 그 미수 사건의 피해자가 얘기했었던 진술 내용과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진술을 들어보면 특이한 용어들 쓰거든요. 너 서방이 뭐하니? 이제는 뭐냐면 이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이 바로 이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과 동일입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 씨가 화성 사건 9건을 포함해서 모두 14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범인 이춘재 잡혔을 때 예. 기분이 어떠셨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분석하신 거잖아요, 그 사건에 그렇죠.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범인이 잡히는 거를 과연 보고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 막상 잡혔다 그러니까 띵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논문에서 추정했던 거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맞아 들어갈까?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커져.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마 틀리면 어차피 뭐 할 수 없는 건데 다행히 많이 맞았었어요. 그때 조금 쾌감이 좀 있었겠네요. 쾌감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참 이렇게 행운하구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간의 어떤 기여를 했다. 아, 그래요? 저 같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화성 연살인 사건이 가장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겠지만 그 알과 함께한 사건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편. 미제 사건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그것도 논문으로 제가 썼어요. 영문 논문으로 제가 썼는데 이게 너무 네 이게 이제 신정동인데요? 네, 신정동 이럴 수 있겠어요. 1차 네. 노들길도 있고요. 이제 제가 이거 분석을 한 건데 신정동 노들길 사건 분석을 하신 거예요? 예. 연관성 분석이라고 해서 네. 그 수법들을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이 논문이 꽤 두꺼운데요? 아니요, 제가 일부만 제가 해왔어요. 프린트 토너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일부만 양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언제 쓰신 거죠? 이게 2020년이니까 작년이네요? 예, 작년입니다. 궁금해요. 무슨 내용이에요? 범인이 이제 그 범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씩 변형을 하긴 하지만 꽤 많은 그런 쪽에서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범죄자 같은 경우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네. 성적인 비행이라든가 그런 범죄 행동을 저질러 왔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특이한 것이 뭐냐면 전부 다 휴일날 발생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에서 상당히 근접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럼 이 논문에서는 그 결론은 신정동 사건하고 노들길 사건이 동일 범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신정동 사건, 노들길 사건이 상당히 이제 유사한 점이 많다고 저희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반박하는 의견은 이 시신 처리 방법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 범행 수법에 있어서의 완전한 일치성을 항상 추구한다면 늘 다른 범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범행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한다. 범죄 경력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적응하는 스킬이라든가 테크닉 같은 것들이 그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놓고 이게 여기서 4개는 맞는데 여기 하나 틀리니까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야, 이거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중요한 것이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그 단서, 이춘재 사건 같이 DNA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백업을 해주지 않으면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의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단죄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사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못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연히 그렇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늘 이 사건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사건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언젠가 이 두 사건도 해결돼서 또 교수님의 이 논문이 또 회자가 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럼 아주 저는 럭키하죠. 저희 그 알자알에서 보통 게스트분을 모시면 질문을 받습니다. 댓글로. 그래요? 그 중에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쭈이님, 평소에 유재석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언뜻 보면 이제 유재석이라고 네. 하는 그 캐릭터하고 저하고는 이제 그 공통되는 것이 얼굴이 이렇게 많이 살이 쪘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안경을 꼈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오히려 이제 오영경 씨를 닮았지 않았죠. 오영경 씨 모르죠? 저는 알아요. 손자병법. 그 옛날 뭐 과장으로 네, 나왔죠. 항상 모르는구나. 근데 이제 오영경 씨하고 저하고의 공통점은 첫째 이제 성이 같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친척 관계 아니냐.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나라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친척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는. 질문들 중에 흰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 라는 댓글도 되게 많았거든요. 일부러 염색을 안 하시는. 글쎄요, 뭐 염색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저희 집이 제가 이제 산 게 한 24, 5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받을 때 벽지와 장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집이죠. 그거 뭐냐면 그 게을러서 그런 거거든요. 염색을 안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근데. 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멍꼬꼬님 질문인데 젊었을 적에 한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인기 많으셨나요?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착각, 역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이제 이 자기가 하는 게 착각이라고 느낄 때까지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보면은 나 왕년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은 어떤 질문을 해도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시네요. 뭐 당황은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정주환님. 몇 년간 정말 한결같은 모습이셔서 멋지십니다. 오윤성 교수님의 몸매 관리 비결은? 실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검도를 쭉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때 이후에는 폐쇄가 되고 그래서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면 주로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죠. 어떻게요? 일단 차를 안 타고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전철 같은 데 서 있을 때 뭐 발을 들고 있다든지. 발을 들고 있다고요? 발을 약간 이렇게 드는 거죠. 전철 탈 때 발을 이렇게 뒤꿈치 들고 계세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늘 그렇게 있으면은 뭐 이상한 사람이니까 한 번씩. 한 번씩.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 현재 몸무게가 뭐 한 30년 전에 몸무게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하나 배웠네요. 오늘. 전철에서 뒤꿈치 들고 서 있기. 그죠? 하나 배운 것 같은데. 예.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SHJ님이 교수님에게도 과거의 자신과 무전할 수 있는 무전기가 주어진다면 과거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알려주고 싶으세요? 이게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에서 지금의 경찰이 과거의 사건 났을 때 그 당시 경사랑 무전이 되는 거예요. 시공을 뛰어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좀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지금 뭐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경찰이 추정했던 그 인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지금 무죄 판결이 난 상태인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제주도에서 보육교사를 하는 그 여성이 택시 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법의학자가 사망한 지 24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이 사람이 납치가 된 것은 일주일이 됐단 말이죠. 이 수사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내부적으로 법의학적인 측면과 이 수사적인 측면이 상충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였던 당시 택시 기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사선상에서 배제가 돼버린 거죠.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법의학적인 그런 실험을 통해서 온도 또는 바람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면 사망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어쨌건 그것이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3심까지 이제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지금 무전기를 갖고 있다면 미래의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망 추정 시각을 좀 넓게 판단을 해서 수사를 해라. 사건 당시에 그 오윤성한테 연락을 해서 그렇죠. 그 사건이 되게 안타까우신가 봐요. 안타까운 거죠.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제 교수님 판단했을 때 현재 남아있는 미제 사건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해결된다면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은 이 사건일 것이다. 서천 카센터 화재 사건. 예. 범인이 상당히 머리를 쓴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서천에 있는 카센터하고 농기구점하고 이 가게들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네. 카센터 여자 주인이 농기구의 가게의 여자 주인에게 자기 아이들 둘을 좀 돌봐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성이 없어졌거든요. 나중에 이제 불이 나서 이 아이를 포함해서 3명이 사망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주인의 시신은 또 거기서 얼마 떨어진 농수로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인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범인도 지금 현재는 뭐 이춘재 사건 같이 교도소에 들어가 앉아 있는 노출된 것만 가지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불을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인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사건의 범인은 교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 몇 프로라고 보시는 거예요? 95% 정도. 그래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95% 이상 맞을 것 같은데 예.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사건들. 네, 그런 사건들. 안타깝네요.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이제 그알 저알 유튜브에 나오신 거잖아요. 함께 하신 소감이 궁금하네요. 재밌네요. 아, 그래요? 정말 재밌으신 거 맞죠? 왜냐면 이렇게 나와서 뭐 저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는 뭐 10년 이상 하면서 이게 처음이죠. 아, 그래요? 네, 처음입니다. 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뭐 즐겁게 네.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좀 만나 뵈니까 진짜 사건 분석에 좀 진심이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느낌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구독자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